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중개 시즌 3 35화고요. 어떤 단지냐? 하찰 단지입니다. 진접 2지구에 들어가는 A7, A7 블록입니다. 공고 영상인데 이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Is it true? 2. 저희 분양가중개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같은 진접 2지구에 A1 블럭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한 줄 평이 Is it true? 였어요. 그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왜냐면 얘가 제 생각에는 실거주는 물론이고 일단 분양가가 절대적하게 싸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투자 수익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나온 게 실화냐? 이 뜻으로 지난번에 A1 블록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더 좋게 나왔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양가 중개에서 이번에 시즌 3에서 왕숙 신도시에 들어가는 A1 블록, 그 다음에 B1, B2 즉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었죠.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진접 2지구에 들어간 A1 블록, 즉 3개 단지에 대한 선별 영상을 각각 띄워드렸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에서 비교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3개 단지에 대한 선별 영상을 띄워드리고 나서 왕숙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투자 분석하는 영상도 띄워드렸습니다. 1편, 2편, 3편, 그것도 3개를 띄워드렸는데 4편하고 5편을 띄워드릴 예정이었는데 97 대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4, 5편은 아마 추석 끝나고 곧장 올려드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미 올라와 있는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1, 2, 3편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97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올 4, 5편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 단지에 대해서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이 다 최근에 올려드린 겁니다. 한 달 정도 된 영상들인데, 영상 총 6개죠. 개별 단지 영상 3개에다가 투자 분석 영상 3개 꼭 같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A7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별 단지를 선정한 이유는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추어졌느냐를 갖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대단지 측면에서는 전체 710세대입니다. 중규모에서 조금 큰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05세대, 305세대 이렇게 제가 나눠놨어요. 뭐냐면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나온 일반 물량은 405세대고요. 사전청약 포함입니다. 305세대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다만 연구 임대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10년 분양 전환도 아니고 6년 분양 전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쁜 조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전체 규모는 710세대, 중규모에서 좀 큰 쪽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나홀로 들어가는 단지가 아니잖아요. 신규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단지들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지만, 얘는 진접 2지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로 핫하죠. 서울의 동북부 쪽에 위치하고요. 남양주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개발 찍어보시면 뜨죠. 근데 이 왕숙 신도시 1지구가 있고 아래쪽에 2지구가 있는데, 2지구는 멀었고 1지구가 있는데 이 1지구 바로 위쪽에 맞닿아서 들어간 여기가 진접 2지구입니다. 즉 왕숙 신도시 1지구랑 그냥 같이 붙어있는, 나중에는 그냥 왕숙 신도시에 포함될 것 같아요. 그냥 왕숙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에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 단지입니다. 중심 상업지구에 들어가요. 진접 2지구.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진접 2지구거든요. 요 위쪽 이렇게가, 여기에 가운데 중심 상업지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풍양역 예정 보이시나요? 현재도 4호선이 다니고 있어요. 이미 다니고 있는데 0만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빨리 들어가요. 28년도 정도. 즉 얘가 입주가 28년인데 그때는 계획대로라면 4호선 풍양역은 개설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9호선 연장선이 들어갑니다. 즉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오면 여기가 마지막 역입니다. 9호선에. 즉 이 풍양역은 4호선과 9호선이 맞부딪히게 될 곳이다. 다만 9호선은 좀 천천히 개설이 되죠. 30년대 초반쯤에 개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4호선과 9호선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예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왕숙지구가 교통이 개선되는 건 맞는데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 아주 빠르게 연결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밑에 왕숙 신도시에 뭐가 놓이죠? GTX-B가 놓입니다. 여기 왕숙역에. 즉 풍양역에 개설되는 9호선과 이 GTX-B가 교차하는 곳이 생겨요. 따라서 풍양역에서 여차가차 타고 내려오시면 GTX-B를 통해서 업무지구 중에 어디? 서울역하고 여의도 쪽을 들게 되니까 GTX-B가, 즉 광화문권이라든가 여의도 쪽 업무지구는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써놨는데 역세권입니다. 일단 풍양역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지난번에 1단지가 여기거든요. 1블록이. 얘도 가까웠죠. 이렇게 가면은 대략 300m권이라고 했는데 이 7블록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렇게 가겠죠. 이쪽에 끝 출입구가 날 것 같은데 비슷하게 했습니다. 반대쪽 출입구 1단지는 대략 400m 선, 즉 대략 지난번 A1 블록과 비교했을 때
100에서 150m 정도 역까지 거리는 사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4호선이 다니지만 역을 개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죠. 이미 다니는 기차역에다가 역만 연결시키면 되니까. 얘가 28년 이 아파트 들어가는 준공 시점과 일치해서 생기고요. 9호선은 현재 31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 왕숙신도시 1지구 하단 쪽에 생기는 밑에 부분에 생기는 왕숙역에 B가 생기고요. 풍양역에서 출발한 9호선이 여길 들리게 되기 때문에 환승이 가능하죠. 얘도 일단 31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얘도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뒤가 31년이니까 이런 교통 조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더군다나 왕숙신도시 3기 신도시로 상당히 핫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하방 경직성 가출 단지고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더군다나 공공분양 분상제 적용이잖아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시장 흐름 파악 필수 단지이기도 하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리 남양주권에 뭐 갈매지구부터 시작해서 구리 쪽에는 남양주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왕숙 1, 2지구 그 다음에 이 진접도 1, 2지구 이번에 들어간 2지구 1지구는 예전에 있었죠. 그 다음에 평내 호평이라든가 다산 별내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기입주자는 물론이고 청약 예비하시는 분들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뤄봐야 되고요. 기타 화제성도 있죠. 3기 신도시 그리고 지난 진접 A1 영상 이후에 97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97대책이 이 왕숙 신도시라든가 교산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왜냐면 정부가 발표한 게 어떤 겁니까? 원래는 왕숙이나 교산이나 절반 정도는 공공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민간 물량이 있었는데 결국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민간 건설사 혹은 민간 시행한테 이걸 맡기면은 수익성이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LH가 다 맡게 하겠다.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잖아요. 이런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부 LH가 시행을 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 이 얘기는 전부 공공물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민간 물량이 없어요. 이게 왕숙이나 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의미에서도 화제성이 있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만한 단지이기 때문에 선별 단지 영상으로 다룹니다. 기본 정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5일 날 특공이 있고요. 10월 16일, 17일에 일반 청약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사전 청약에 있었던 단지예요. 이번에 교산이라든가 왕숙에 들어간 단지들 전부 다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다 이거 사전 청약에 있었던 단지죠. 얘도 23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전 청약 신청하셨던 분들이 13, 14일에 먼저 나 계속 본청약 하겠다 이걸 갖다가 판단하시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지하고는 조금 청약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풍양역 4호선, 9호선이 각각 28년, 31년 개통 예정이고 왕숙역 GTX-B가 31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얘도 이용하는데 용이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풍양역까지 거리가 400m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세권 단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405세대가 이번에 분양을 합니다. 710세대 중에서 305세대는 6년짜리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들어가요. 그걸 제외한 405세대가 이번에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사전 청약이 23년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258세대가 나갔고 이번에 그걸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147세대 그 중에서 특공이 113, 일반이 34세대인데 최근에 보여드렸던 왕숙이나 진접 2지구에 들어간 단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전 청약분에서 대략 40%에서 50%가 빠져나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사청 물량 중에서 상당수가 일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05세대에 6년짜리 분양 전환이 들어갔는데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 투자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고층 28층으로 총 8개 동이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얘가 공공 분양이라서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8동짜리입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8개 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빽빽하지는 않게 그래도 들어가주는 단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주는 28년 9월 예정이기 때문에 딱 3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요즘 입주 대기 기간이죠. 긴 거는 뭐 4년, 5년도 갑니다. 이제 최종의 분양가인데 일단 분상제에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고 공공분양이잖아요. 재당첨 10년, 전매 3년이 있는데 왕숙 쪽과 다르게 지난번에 진접 2지구 A1 블록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주문은 없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나는 싶기는 해요. 여하튼 전매는 3년, 당첨 후 3년이니까 뭐 들어갈 때부터 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번에 공공분양 왕숙조라든가 진접 이지구 공통점이죠. 형별 신청이나 타입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뒤에 평면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즉 일반적인 민간 물량은 84A, 84B, 84C 이런 식으로 타입별로 청약 신청 가능하잖아요. 분양가도 다르고. 근데 얘는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그런 선택은 애초에 불가하다. 특히나 사전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추첨으로 랜덤 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분양가, 공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 납부 조건도 안내 나와 있는데 간단하죠. 얘는 55용하고 59 AB 딱 세 타입이기 때문에 물론 59 A1이 있지만 평면도에서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얘가 사청이 있었는데 납부 조건에 원래 사전 청약하고 물론 차이는 없어요. 일반하고 구분해서 내주긴 하는데 얘는 그냥 나왔더라고요. 발코니도 마찬가지고 원래 뭐 똑같긴 한데 여하튼 평소에 나왔던 공급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분양가 얼마냐 정리해드렸습니다. 55형 기본 분양가 3.6억에서 3.9억이고요. 59형은 3.9억에서 4.1억입니다. 민간 분양가의 차이는 5층 이상에 대해서 그냥 단일한 가격으로 매겨줬다는 것. 따라서 저층과 고층의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죠. 2천, 3천 차이입니다. 그리고 55하고 59형도 사실 한 평, 1.5평 정도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3천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비는 확장돼서 나오는 겁니다. 즉 자동 옵션, 다른 말로 이제 강제 옵션인데 무조건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싸게 나왔습니다. 공공이잖아요. 민간은 59형이면 대략 2천까지도 갑니다. 확장비는 55가 600 정도, 50가 700 정도, 타입에 따라 50만 원 정도 위아래가 있긴 해요. 에어컨은 3기 기준 640, 4기 기준 800이 나와서 이거는 민간 물량에 비해서 그렇게 싸게 나온 건 아니고 비슷하게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옵션이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 저희 분양가 중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거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전 제외하고는 다 때려박습니다. 그 가격입니다. 근데 실제로 55형하고 59형하고 평수도 얼마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옵션 비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2천만 원 위아래로 50에서 1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얘는 제가 다 때려박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들어가 보시면은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다 때려박은 가격으로 계산해 드리죠 항상. 그래서 결국 실질 분양가는 확장 에어컨 옵션을 다 합하면 되는데 55형 같은 경우는 대략 3천 정도를 더했고요. 55형 같은 경우에 3천 정도를 더했고 59형도 똑같이 3천 정도 더했습니다. 옵션에서 아무래도 조금 빼실 테니까 그래서 나온 실질 분양가 아까 나왔던 기본 분양가에 3천 더한 가격인데 55형은요 3.9억에서 4.2억이 나왔고 59형은 4.2억에서 4.4억이 나왔습니다. 싸게 나온 거죠. 지난번에 제가 진접 A1 지구 같은 경우에 풍양역까지 거리도 좋은데 왕숙 A1에 비해서 2천이 싸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풀옵션 가격으로 계산해 드렸어요. 그래서 역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2천이 싼 데다가 역까지 거리에서 오는 상승분 이런 걸 대충 고려해 보면 진접 투 A1 영상 보시면 됩니다. 5천 정도는 왕숙 A1에 비해서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가 진접 이지구 A1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근데 걔보다도 3천이 59형 기준은 3천이 싸게 나온 겁니다. 이게 4.7억이었거든요. 진접 이지구 A1 59 최고 풀옵션 가격이 그러면은 얘는 왕숙 A1에 비해서는 거의 7, 8천은 투자 수익이 더 기대가 되는 거고 얼마 전에 분양한 A1 진접 A1에 비해서도 말 그대로 3천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속된 말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얘가 조금 사전 청약 하셨던 분들은 화가 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23년 2월에 사전 청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하고 한 6개월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6.2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참고로 진접 A1 같은 경우에는 4대 1인가 정도였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얘가 더 중요한 게 추정 분양가가 55형의 경우 3.15억 정도, 그 다음에 59형은 3.37억 정도로 추정했거든요. 물론 옵션을 제가 포함해서 계산해 드렸지만 이때 추정 분양가에 비해서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대략 33%는 오른 것 같아요. 왜냐면 3.3억으로 계산했을 때 1.1억은 오른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30% 이상 올랐어요. 2년 반 만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사전 청약 하셨던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얘 가격이 절대적으로는 지금 싸게 나온 겁니다. 문제는. 최근에 그냥 있었잖아요. 왕숙하고 같은 진접 지구에 들어가는 A1 블럭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보다 얘가 싸게 나왔으니까 좀 이따 정확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떻게 될까 사전 청약의 본 청약 신청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 A1 블럭 대비 진접 A1입니다. 왕숙 A1 말고 경쟁률은 높았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접 A1 같은 경우에 4대 1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6대 1이 나왔으니까 경쟁률은 높았고 인기가 더 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A1은 21년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대기 기간은 얘가 더 짧아요. 얘는 지금 한 2년 6개월 지났는데 얼마 전 A1 같은 경우에는 4년이 지나서 본 청약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을 많이 하셨죠. 왜냐면 4년 동안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청 본청에 안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반했을 때 얘는 A1 블럭에 비해서 이 부분은 본청약률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A1이라든가 왕숙이라든가 이쪽 진접에 최근에 있었던 분양들에서 사전 청약하셨던 분들의 40%에서 50%가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대기 기간이 짧았고 2년밖에 안 지났고 사전 청약에서 그다음에 A1 대비 경쟁률이 높았던 것도 고려한다면, 다만 분양가가 상승한 측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탈률을 높이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97 대책 나왔잖아요. 이건 뭐 큰 사실 영향을 여기에는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97 대책에 의해서 왕숙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의 어떤 평가가 좀 달라졌다는 거가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 왼쪽의 두 가지에 의해서 이탈률이 낮을 수도 있고, 이 오른쪽 두 개에 의해서 이탈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탈률 평균적인 3기 신도시들의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으로 넘어갈 때 이탈률을 생각한다면 얘도 아주 낮은 이탈률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점이 좀 작용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이탈률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좀 올라갔어요. 추정 분양가에 비해서 2년 6개월 만에 30%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30%로 돼 있는 거는 뭐 공공택지 다 비슷하고요. 다만 4천은 계약금 5%라는 그나마 작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번 분양 공고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음표 써놨습니다. 해줄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 A1 블록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가 사전 청약하신 분들하고 일반 청약분하고 원래는 구분해서 표가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와 있는 거 봤을 때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신청자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금 5%는. 따라서 이번에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조건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도금이 30%인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민간 물량은 다 60%잖아요. 자, 그리고 분양가가 제일 중요했는데 5구형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5구형이 4.25에서 4.4억 풀옵션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A7 블럭이. 근데 얘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왕숙 신도시 A1 블럭은 4.6억에서 4.9억에 나왔었어요. 즉 같은 5구형이고, 사실 역까지 거리 같은 거 보면은 진접 이지구 A1이나 이번에 나온 A7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얘가 5천이 비싸게 나온 거죠. 이번에 4.4억에 비해서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진접 이지구 A1 블럭 역시나 59형이었는데, 좀 전에 지도에서 비교해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놈, 이번이 이건데 여기가 A1이거든요. 여기까지 거리 한 100m 정도에서 150m 차이 날 텐데 얘도 4.7억이었어요. 풀옵션 포함. 얘보다도 3천원 싸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4.4억이 나왔고 얘가 4.7억 정도에 나왔으니까 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죠. 이 뭐 150m, 100m 거리에 3천 차이면 그냥 여기 들어간 게 낫습니다. 물론 A1 블록이 좋은 게 있어요. 진접 A1 블록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 밤섬 유원지 이용이라든가 조망이 나름대로 좋겠죠. 이쪽이 천변이니까. 반면에 얘는 이쪽 단독주택하고 초등학교에 있어서 이쪽 전망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쪽이 공동주택들이 다른 쪽은 들어가 주니까 아무래도 얘보다는 A1보다는 그런 측면이 좀 빠지는 게 있고, 초등학교는 이게 아마 진접 초등학교 1이고 이쪽이 진접 초등학교 2일 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왜냐면 진접 A1도 여기 초등학교거든요. 여기까지 질 필요 없는데 장길 건너서 공원 가면 되기 때문에 300m 이내 200m급이에요. 그냥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면 A7도 나쁘지 않아요. 바로 여기 진접초 2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직선거리 150m 이내입니다. 동네 공원이잖아요. 그냥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다른 조건은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데 3천이 싸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A7이 A1보다 3천 정도 싸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왕숙 신도시에 들었던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있습니다. 왕숙에 들어간 B1, B2 블록인데, 대신 얘는 좋은 게 요거거든요. 퍼스트 1, 2단지가 민간 참여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얘는 역까지 거리가 아무래도 좀 멀죠. 좀 전에 말씀드린 풍양역. 아니면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여기 하나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다리가 없어서 요것도 이제 B1, B2 블록, 저 푸르지오 더 퍼스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즉 얘보다는 좋은데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5구형이 없었거든요. 84가 6.2억이 나왔고 프로 기준 74가 5.6억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여하튼 역광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쁘지 않고, 요 위치에 말씀 안 드렸네요. 왕숙 신도시 A1 블록은 어디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600m급이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진접 A1이나 이번에 나오는 A7 여기입니다. 여기. 입지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처음에. 여하튼 진접 A1이나 A2가 왕숙 A1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풍양까지 거리가. 따라서 이런 주변에 최근 분양했던 분양가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있었어요. 이건 분양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얘 5구형인데 6억이었습니다.
다만 교산이 입지는 좀 더 좋다 그랬죠. 얘하고는 거의 1.5억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수익이 없을 거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신도시급에 있는 단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역세권이다 해봤을 때 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3베이, 4베이, 현관창고 및 탑상형.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단지인데 평면도 보시면 이게 55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59하고. 보시면은 3베이에 다만 방이 2개입니다. 55기 때문에 59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죠. 물론 통합할 수도 있고요. 59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방이 2개고 그 대신에 파우더룸, 드레스룸 이런 거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창고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따라서 55형에서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 분양가에서 몇천 원 차이 안 나니까 59가 더 낫긴 합니다. 보시면은 59 같은 경우에 일단 4베이죠. 이쪽에 방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현관창고 잘 들어가져 있고 파우더룸, 드레스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9A하고 A-1이 있거든요. 그 차이 별거 없습니다. 여기 안방에 보시면 이쪽으로 창호가 있는데 이쪽 있죠. 다른 벽에 이렇게 조그만 창호가 하나 더 있는 거 그게 A1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장점은 뭐 아무래도 환풍이라든가 통기성 뭐 이런 거 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보시면 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에 붙박이장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설치하기 좀 애매해지는 건 있습니다. 그게 또 옵션에 반영돼서 붙박이장을 만약 여기 더 설치한다고 했을 때 드레스룸이 사실 59형은 작거든요. 그래서 붙박이장 설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랬을 때 이쪽이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A 쪽이 A-1은 창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창호를 가리면서 만든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B는 환상이 아니라 탑상형입니다. 따라서 방이 3개 들어가면 똑같고요. 그렇죠? 대신에 마통풍이나 이런 구조는 아니다. 사실 근데 마통풍은 강제순환 같은 거 넣어줘 버리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강제순환이 되는지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있어요. 근데 B형 같은 경우와 다르게 A는 드레스룸 쪽에도 창문이 있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근데 B는 드레스룸 쪽에 창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드레스룸에 창문을 열어놓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먼지 들어오고. 근데 뭐 통기성을 정말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뭐 이런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59A형이 제일 당연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하고 A-1의 차이는 큰 차이 없고 그건 그냥 개인적인 정말 호불호 정도. 안방 창문 유무니까 작은 창문 유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리해드렸듯이 55든 59든 3베이 혹은 4베이로 돼 있고요. 현관창고는 전부 다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형에. 다만 59B가 탑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랜덤 배정. 이걸 내가 선택해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즉 59A하고 B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공공분양 쪽에 이번에 사전청에 있었던 애들의 공통점인데 얘도 랜덤 배정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면도는 뭐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59B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 뭐 배정되셨다고 해서 잘못됐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큽니다. 이거 분양가 상당히 좋게 나온 거기 때문에 자체 편의성은요 이거는 뭐 공공분양 고질적인 문제기는 한데 이번에 들어갔던 애들 중에서 여기 크루지오 더 퍼스트 있죠. 왕숙 신도시 이거 민간 참여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커뮤니티 시설은 상당히 잘 그래도 돼 있었는데 공공분양으로 들어갔던 애들은 그게 좀 빠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동부건설에서 맡았어요. 그러니까 동부 센트레빌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나중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요즘 LH 안단테라는 브랜드명이 별로 좋게 평가하지 못하죠. 휴먼샤도 그랬고 이번에 안단테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시공사의 어떤 브랜드 쓸 수 있거든요. 다만 건설사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동부건설이니까 동부는 이제 센트레빌이라고 하는 브랜드 있죠. 그걸 달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여하튼 얘네가 하긴 했는데 커뮤니티 보시면 단지 정보에 나와 있긴 한데 이렇습니다. 뭐 일단 돌봄센터하고 어린이집은 다 들어가는 거죠. 어느 단지가 들어간 거고 결국 얘인데 일단 작은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줘요. 그래서 독서실 큰 규모는 아닌데 들어가지고 작은 도서관 있고 뭐 스터디룸에서 들어가 줍니다. 작은 도서관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트니스 센터하고 GX룸이 따로 들어가지고 샤워실 있고 공용 세탁실 아마 코인 세탁실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이게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뭐 이 단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이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LH에서 사실은 공사비를 갖다가 책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시공사들이 커뮤니티를 갖다가 좋게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안 나와요. 시공사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사실 공공분양에서 시공사가 이윤 남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LH가 최근에 민간 참여 분양 이번에
이번에 97 대책에도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민간 참여 공공 분야 많이 늘리겠다. 이번에 푸르지오 더퍼스트가 거기에 해당돼요. 교산하고 왕수에 들어갔던 얘 있잖아요. 얘네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쪽 들어가서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비싼 대신에 이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건 좀 괜찮게 들어가 있다. 이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민간 참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대신 싸게 나온 겁니다. 그런 게 들어가주면 분양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주차는 1.2대 1입니다. 이것도 공공분야는 고질적 문제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부족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3, 40년은 버텨야 될 아파트인데 그럼 주차는 좀 더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청약 자격 중에 자동차 가액이나 이런 거 본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매매하고 그래야 될 아파트고 그렇잖아요. 경제 수준 계속 높아질 텐데 조금 그렇긴 한데 뭐 2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분양 공이 1.2대를 넘지 못합니다. 이게 있고요. 교육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진접 1, 2 유치원 2초 1중. 근데 사실 A1 같은 경우에는 28년 3월 개교 예정이 있었어요. 진접 1초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진접 1초일 것 같아요. 왜냐면 A1 블록 할 때 진접 1초가 28년 3월 개교 예정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2초는 여기 있는데 제가 보니 2초가 이건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아직은 예정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개교 예정인지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1초랑? 만약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1초까지의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200m 정도이기 때문에 다만 원래는 2초 배정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공원만 가로지르면 150m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입주식이 맞춰서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이 A7 블럭이 생각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빨리 나온 겁니다. 원래는 지난번 A1을 끝으로 해서 대충 마무리가 될 거였는데 얘가 아무래도 97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좀 빨리 본청약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되겠죠. 아직은 계획이 안 나와 있지만. 따라서 뭐 이쪽에 들어가는 단지들 중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여기 있는 단지들이 사실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얘네하고 얘네 정도가 좀 괜찮고 왜냐면 여기까지 거리 봤을 때 얘네가 좀 괜찮죠. 바로 멀리 떨어진 단지들이 있긴 있어요. 좀 그쵸 초등학교에서 그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중학교도 여기 바로 옆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여건은.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얘가 전체적으로 왕숙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신규로 들어가는 초도 물량이에요. 초도 물량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쪽 왕숙의 중심 상업지구든 이쪽 진접투의 중심 상업지구든 이거 들어온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10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완성되는 데까지는. 그때까지는 학원을 다른 쪽 근데 뭐 얘 멀지 않은 곳에 여기 별내 있잖아요. 별내 쪽 학원과 잘 구성되어 있고 셔틀 다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학원 쪽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신도시의 초도 물량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장화 신고 들어갔다 구두 신고 나오는 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여기에 상업시설 편의시설 다 들어가 있으면 이 가격 절대로 안 나오죠. 그렇죠? 사시면서 주변에 처음에는 공사하고 막 이러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점점 바뀌는 거 그에 따라서 또 내가 받았던 분양가보다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걸 이제 위안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편의성이 아주 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별내라든가 이쪽 가산 쪽에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그리고 뭐 왕숙천에던 밤섬유원지처럼 천변 수변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A1 블록이 좀 더 좋지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여기서도 그런 거 이용하는 거 여기 단지에서도 이쪽이 왕숙천이잖아요. 뭐 거리 얼마 안 멉니다. 슬슬 산보 나가시는 거 500m도 안 걸려요. 400m도 안 되네요.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또 공원 잘 꾸며줄 거잖아요.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여기 있는 단지들이 다 들어와야지 이게 좀 썰렁하지 않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신도시 초도 물량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제가 뭐 공공분양에서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적정, 물음표, 고, 느낌표. 고란 얘기죠. 나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분상지 공공분양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왔던 다른 단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작게 써놨습니다. 저희 왕숙 A1 영상도 찍었고 진접2 A1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거기 당첨되신 분들이 아이씨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왕숙 A1보다는 2,000이 쌌어요. 어디가? 진접2 A1이. 근데 거기보다도 다시 2,000은 쌉니다. 많이는 3,000이 싸고요. 즉 왕숙 A1에 비해서는 거의 5,000이 쌉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접2 A1에서 이 얘기 드렸죠. 이 진접2 A1이 여기인데 얘가 왕숙 A1 여기보다 얼마가? 2,000 정도가 쌌어요. 5급 최고가 둘 다 공공분양인데 근데 역가제 거리가 여기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A1이 진접 A1이 그리고 뭐 천변이라든가 뭐 조망 이런 것도 여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는 여기가 오히려 2,000이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분양가 싼 거에서 먹는 2,000에다가 역가제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적어도 3,000 정도는 충분히 더 얘보다 수익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 5,000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A7은 A1에 비해서도 2천에 3천 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왕숙 A1에 비해서는 거의 7, 8천 정도 싸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분양가로 5천이 싸고 여기까지 거래하든가 여기서 먹을 거, 상대적으로 더 먹을 거 생각하면 속된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더 먹을 거라고. 여하튼 얘가 거의 7, 8천,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투자 수익이 있다. 다만 그때도 얘기 드렸죠. 왕숙 A1 되신 분들 그렇다고 나는 뭐 덤택이 쓴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초기 물량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봐야? 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2천 차이, 거기서 또 3천에서 이거하고 5천 차이 나지만 사실 그거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나중에 신도시 완성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팔고 나오실 생각 하실 때 그때 나오는 수익에서 그 차이는 큰 건 아니고 일단 당첨이 되셨잖아요. 당첨이 되셨으니까 여기 경쟁률이 그렇게 낮진 않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된 거 후회하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4편, 5편 찍을 거잖아요. 투자 분석편.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여기 되신 거 나쁜 거 아닙니다. B1, B2, 프루지오 더 퍼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자리들이에요. 좋은 곳에 들어간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여기 A7이 좀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 당첨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속된 말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먹을 수 있다. 여하튼 그래서 저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곳이다. 초기 물량 중에서도 싼 거니까. 중기로 가고 후기로 가면은 엄청 많이 비싸지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97 대책 내서 빠르게 분양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 분석편, 사업편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비교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지구 A7 28년도 들어가고 4.6에 4.4억에 5경이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진접 A1 블럭 조건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얘가 4.4에서 4.7억이 나왔어요. 대략 풀옵션 기준 3억 정도 싸고요. 왕숙 A1 블럭은 4.9억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5천 정도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에서. 그 다음에 프루지오 더 퍼스트 얘는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5구형이었기 때문에 74가 5.에서 5.6억, 84가 5.8에서 6.2억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84가 2억에 나온 거 얘는 커뮤니티나 이런 게 좋고 더나 얘는 그냥 애초부터 프루지오 브랜드 갖고 들어가죠. 얘는 그냥 공공 분양 아니라 민간 참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었는데 여튼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구긴 하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들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참고로 교산에 들어간 프루지오 더 퍼스트는 민간 참여형이었지만 여하튼 6억이었다. 이에 비해서는 거의 1.5억 이상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산도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 교산 같은 경우에 입지에 대한 평가가 왕숙과는 혹은 진접2 지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종합적 여건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서울 민간 분양의 반값 이하입니다. 반값이 뭐예요? 거의 3분의 1 가격. 왜냐면 얘 같은 날은 아니고 얘보다 일주일 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지금 29일날 찍고 있는데 오늘부터 특공 시작하는 단지가 하나 있어요. 철산역 자이라고. 걔는 서울 민간 분양도 아닙니다. 철산역이니까 광명이 들어가죠. 근데 걔가 제 기억엔 지금 12.1억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수도권의 A급지, 뭐 철산역을 아주 수도권의 최상위 지역으로 말하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거기에 비해서도 3분의 1 가격이에요. 물론 철산역이 입지 좋죠. 그러나 왕숙 신도시도 나쁜 입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아마 여기가 뭐 입지가 좋은 뭐예요. 철산역이 12억이 넘어가는데 못 들어가는데 4억 정도 갖고 이런 대규모 신도시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프라 잘 갖춰지고 GTX 스피드 이용할 수 있고 9호선 4호선 연결되는 곳에 들어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구 내에서 얘네들하고 봐도 그렇고 얘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GTX 스피드라든가 9호선 등 미래 효과도 반영할 단지 물론 31년 정도로 예정돼 있고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결국 얘네들은 확정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용하는데 용이하죠.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 다만 주의할 거는 단지 자체 여건은 제가 미비하다. 이거는 뭐 꼭 이 A7 블록뿐만 아니라 이거 제가 진접이지고 A1 블록 때도 이거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커뮤니티라든가 주차 같은 데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사실 싼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 봤을 때 단지 자체 여건이 미비한 것보다 저는 강점이 이 가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가치 평가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절대적 분양가는 쌉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웬만한 지역의 절반이 아니라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얘에 대해서 절대적 가격이 싸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입지 좋으면 뭐합니까? 가격 자체가 8억, 10억 가버리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따라서 내가 대출 포함하더라도 4억에서 5억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뭐 나의 생활권 같은 거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숙 A1보다는 2천이 싼, 진접 2A보다는 더 싼 이건데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는 게 저는 이 단지가 나올 줄을 예상 못했어요. 저 밑쪽에 왕숙역 쪽에 하나 나올 거는 제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번에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난번까지 요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종의
시리즈니까 외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소나타 기본형이 4,900까지 오른 느낌. 물론 소나타 지금 풀업해도 3,000대인데 예를 들어서 소나타 기본형인데 4,900까지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왕숙 A1 얘기입니다. 4.9억에 최고 풀옵션 기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랜저가 옵션 포함해 6,000에 나왔어요. 뭐냐면 프루저 더 퍼스트, 즉 왕숙 B1, B2 블럭에 들어간 프루저 더 퍼스트는 84형입니다. 5구가 아니라 84인데 걔는 커뮤니티나 이런 거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그랜저 옵션 포함 가격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6,000 정도 나온 거였어요. 근데 소나타 기본형인데 똑같은 기본형인데 페이스리프트 좀 외형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4,700에 나왔어요. 원래 페이스리프트 나오면 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싸게 나왔어요. 뭐보다? 왕숙 A1보다 진접2 A1이. 왜냐면 진접2 A1이 풍형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왕숙 A1보다는 페이스리프트된 기본형 소나타 정도로 제가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4,700이 나와서 얘 괜찮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A7 소기페 소나타 기본형 페이스리프트한 차가 얼마 전에 4,700이었는데 연말이라고 4,400까지 할인해주는 느낌? 왜냐면 이번에 A7이 프로 기준 59형이 4.4억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얘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되도 않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분양들이 돼갖고 제가 여기까지 늘어진 건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4억 4천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적어도 왕숙 A1 블럭 진접 A1보다는 좋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분양가 중에 이거 다 해드렸거든요. 이때 들어가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보다 좋다는 게 얘가 분양가 이렇게 나와서 좀 더 좋은 거지. 초기 분량에서 2천, 3천 차이, 5천 차이도 1억 차이도 사실 큰 거 아니에요. 이 단지 당첨되신 분들은 좋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그 좋은 얘네들보다 2천 정도 그래서 싸게 나왔기 때문에 청약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다. 더구나 초도 분량이잖아요. 왕숙도 그렇고 진접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단지의 분양가가 얘보다 쌀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같은 날 태화강에 들어가는 공공분이 있어요. 태화? 어딘가요? 울산입니다. 물론 울산 태화강변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는 분양인데 걔 기본 분양가가 4억이 넘어요. 5구형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인 건축비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건축비. 그것도 LH 거거든요. 즉 기본적인 건축비가 지방에 짓든 어디에 짓든 4억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옵션 포함했을 때 4억이 넘어버리고. 따라서 추후에 나올 단지들이 얘보다 더 쌀 가능성은 혹시 모르죠. 1,000만 원 정도 쓴 게 또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사실 A1 블럭이 나왔을 때 이거보다 싸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곧장 한 달도 안 돼서 얘가 나와버려서 그렇긴 한데 다만 여러분들 분양 일정 같은 거 보시면 얘보다 싼 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 입지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왕숙 A1이나 진접 A1보다는 조금 좋은 거예요. 조금. 2천만 원. 네, 좋은 건데 자꾸 이거 보셨던 분들이 있으셔갖고 여하튼 좋습니다. A7 블럭 좋다. 이렇게 이게 맞는 얘기죠. A7 블럭 좋습니다. 투자성 좋고요. 임대가 들어가요. 다만 임대가 들어간다는 점은 왕숙 A1 블럭이나 진접 A1하고 차이긴 하네요. 그쵸, 차이긴 합니다. 이게 이 단지에 700여 세대 중에 300여 세대가 임대로 들어가는데 다만 분양 전환입니다. 6년 뒤에 분양 전환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10년도 아니고 긴 거는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연구 임대도 있고 근데 얘는 연구 임대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6년짜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임대 물량이 따로 뭐 적은 평형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적용 배치도에 나와 있네요. 공공 분양 405세대, 그 다음에 6년 분양 전환 공공 임대가 305세대인데 얘네도 똑같아요. 평형 같은 걸로 들어가고 아마 동호 배치도 봐도 8개 동에 그냥 섞어서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 구분 안 해놨어요. 따라서 6년 뒤에 분양 전환되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가 있는 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단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오늘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뭐냐면 주변 신도시 및 3개 주공들과 고민은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한 달 새에 분석해드렸던 3개 단지 있잖아요. 왕숙 A1, B1, B2, 프루저 더 퍼스트, 그 다음에 진접의 A1. 걔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영상 1, 2, 3편 보시면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해드렸습니다. 그거 보셨던 분들은 다 이미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지겨우실 것 같아서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바뀐 점 있죠. 97 대책 이후 좀 더 고민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3기 신도시가 전부 다 공공으로 채워진다는 점. 이것도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4, 5편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서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때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민간 분양으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국평으로 환산했을 때 주변 신도시 현 시세에 비해서 메리트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 말씀도 드렸어요. 이건 뭐였냐면 주변에 신도시 들어가
들어가 있는 놈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밑에 있는 다산, 특히나 9호선 연결되는 거 지금 지구도 똑같이 연결되거든요. 그쪽 가격이라든가 별내 쪽 가격 비교해드렸어요. 별내 쪽은 8호선 지금 이미 개통돼 있고 그쪽의 어떤 구평들의 어떤 가격을 봤을 때 지금 얘가 5구지만 이 5구를 갖다가 84로 바꾼 가격, 그리고 그 84를 민간 물량으로 바꾼 가격을 고려해봤을 때 이 가격이 물론 절대적 가격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주변 다산이나 별내라든가 이런 데의 어떤 지금 현재 84들의 어떤 가격에 비했을 때 과연 메리트가 많은 거냐 봤을 때 더나 지금 다산이나 별내가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아 보인다는 지점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은 해봐야 되는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계주공 몸빵도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왜냐면 얘가 4.4억에 나왔잖아요. 지금 상계주공에 물론 상계주공은 완전한 구축이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평면 구조도 안 좋아요. A 쓰면 들어가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쪽에 4.5억대 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쪽 몸빵 있죠. 재건축 바라보고 몸빵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쪽이 재건축이 된다면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근데 나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왕숙신도시 분석편에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도 이것도 뭐 다른 단지들하고 비슷한데 미래 투자 가치를 고려한다면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상계주공 가는 게 낫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당장에 달콤한 신축 메리트가 있죠. 신축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4호선, 9호선, GTXB까지 나중에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달콤한 측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을 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상계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다산이나 별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죠. 사실 4억대에서 5억대에 수도권에 집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도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괜찮은가 이런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특히나 신축은 많지가 않죠. 59형 4억대에 들어가 있는 신축은 많지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대체지들은 전부 다 구축입니다. 서울 안에도 있고 수도권에 널려 있는데 거의 다 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구축들. 따라서 이런 신축에 이 가격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왕숙신도시 투자분석 4편, 5편에서 중간에 97 대책이 나왔어요. 3편까지 올려드리고 분양이 너무 많아서 다른 단지 영상들 찍다가 4, 5편 찍어야지 했는데 그 중간에 나온 게 97 대책이죠. 근데 97 대책 나오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왕숙신도시가 진접뿐만 아니라 진접 2지구는 사실 왕숙신도시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 뭐 왕숙 1, 2지구의 진접에 이쪽에 주변에 있는 특지지구들 연결된 애들은 거의 다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쪽이 이거죠. 제2의 일산이 될 것인지, 일산신도시, 1기 신도시죠. 제2의 상계가 될 것인지. 일산신도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들어간 게 상계가 좀 먼저 들어갔죠. 이게 수익률의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산은 전혀 다른 쪽에 있죠. 반대쪽에 있죠. 이쪽이 지금 왕숙이고 전혀 반대쪽에 일산이 있어요. 그리고 일산 들어간 건 30년 됐고 1기 신도시잖아요. 이제 재건축 시범단지 이렇게 작년에 선정하고 뭐 올해 2기도 있고 그러겠죠. 재건축 뭐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왕숙 신도시가 제2의 일산이 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일산도 사실 뭐 서울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아니고 여기 또 이번에 왕숙에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상기 신도시는 제일 규모가 큰 데다가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들어간 다산이라든가 별내라든가 구리, 사실 구리 갈매, 서울 가까운 쪽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진건 위로 가면 더 있습니다. 과거에 들어갔던 단지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또 한 번에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한데 여하튼 제2일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분당에 비해서 일산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똑같이 1기 들어갔던 애 중에서 분당과 일산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상실 그 당시 분양가도 아주 큰 차이는 안 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분당이 일산보다는 빠지지만 그래도 북부 지역에선 일산 1타죠. 현재 경기도권에서 1타가 맞잖아요. 택지지구 중에서. 근데 얘가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왕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 공공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97 대책에 따르면. 그럼 제2의 상계가 될 수도 있어요. 상계 쪽이 다 주공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88 올림픽 앞두고 싹 정리하느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 상계의 역사인데, 근데 요건 있습니다. 그럼 공공으로 이번에 왕숙이 97 대책의 어떤 결과로 전부 공공으로 찼을 때 그러면 왕숙의 매력은 떨어지는 건가? 근데 이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계하고 일산이 비슷한 시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디가 수익률이 높았냐 보면요, 이게 시기마다 달라요. 한때는 일산이 더 잘 쭉쭉 오른 적이 있었는데 상계도 장난 아니게 쭉쭉 올랐습니다. 이게 뭐 최근 얘기 아니에요. 재건축 얘기가 나온 뒤에 상계 얘기가 아니라 상계가 한참 재건축 얘기 나오기 이전에 2000년대 초반이라든가 2010년대 정도까지 그때도 보면 일산에 들어간 것보다 상계 좀 싸네 하고 들어갔던 분들이 수익률 더
먹고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은 뭐 재건축 때문에 3개 쪽 한번 뻥튀기가 된 게 있어갖고 근데 뭐 요즘 다시 깎여 있고 여하튼 왕숙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2의 일산이 될 것인가 제2의 상계가 될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왕숙이 제2의 일산이 된다고 해도 투자 수익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제2의 상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번에 초도 물량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공으로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익률의 어떤 포인트가 되긴 해요. 다만 민간 물량이 들어갔을 때 일산처럼 민간 물량이 좀 들어가주면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빠르게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2의 상계처럼 공공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입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어차피 공공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지금 초도 물량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초도 물량 민간 물량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왕숙 쪽에 민간 물량으로 들어갔는데 뒤에 들어온 돈은 민간이 안 나오고 계속 공공만 나오네. 이러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초도 물량이 다 공공이잖아요. 민간 참여 공공이든 그냥 공공이든 다 공공이잖아요. 공공인 상태에서 뒤에 민간이 안 들어온다? 이거는 어떤 투자 수익률의 속도를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단지가 어차피 공공이었단 말이에요. 공공이 옆에 민간이 들어온다고 내 커뮤니티가 바뀌고 주차 대수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즉 입지 여건이 그냥 급격하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아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공공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 얘기하는 거고 또 여기 당첨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자세한 건 오늘 그냥 이 단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왕숙신도시 투자분석 4편하고 5편에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하튼 이런 고민이 있긴 한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2의 상계 즉 공공으로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건가? 공공으로 들어가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미래가치는 GTXB입니다. 공공으로 들어가 민간이 들어가주든 다 떠나서 GTXB가 왕숙률에 연결됐을 때 그거 용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더구나 얘 자체도 풍양역에서 9호선 4호선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하튼 GTXB가 연결된다면 이게 가장 큰 미래가치를 좌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신축 공급 부족 사실 왕숙 신도시 전부 공공으로 돌린 것도 신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근데 97 대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부족해요. 97 공급 대책이 공급 문제 해결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동산 아는 사람 중에서. 다만 627에서 수요 억제를 했고 97에서 일부 공급 대책을 내는 거고요. 확실한 공급 대책은 재정비 물량들, 그게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 물량들에 대한 인센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내년도쯤에나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 억제를 한번 더 내야 되잖아요. 627 수요, 97 공급, 그럼 수요 한번 나와야 돼요. 왜냐면 금리도 이제 인하된다고 하잖아요. 유동성 증가되고 부동산으로 전이 되는 거 좀 막아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1급지들은 오르고 있는 상태고 따라서 수요 억제책이 한번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년도에 공급 대책이 어떤 획기적인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공급될 때까지는 아시잖아요. 한 10년은 걸립니다. 3기 신도시 계획된 게 2019년인데 지금 얘 들어가는 게 2028년도예요. 10년 돼서 그것도 초도 물량 들어가잖아요. 왕숙 3기 신도시에. 진접2도 그렇고 진접2는 더 오래되지 않았나? 하여튼 그렇게 봤을 때 97 이후에 새로운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공급 대책의 어떤 결과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것 전체가 진접 2지구 A1 블록 5타입니다. A7 블록입니다. A7 블록. 이거 지난번 A1 블록 그대로 갖고 와서 좀 바꾸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는데 A7 블록의 미래 가치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97 대책 중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공공으로 전체를 바꾸겠다. 그것도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 물량으로 돌리면 얘네들이 좀 늦게 분양하는 게 있긴 해요. 왜냐면 민간 건설사는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양 안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공공으로 돌렸잖아요. 왕숙뿐만 아니라 교산도 그렇고 공공택지지구는 아예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문제는 LH가 그걸 전부 다 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즉 민간 참여 사업처럼 시공사들을 민간 기업들로 어차피 지금도 공공 분양 얘도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민간 건설사 어차피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 좀 더 빠를까?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실제로 원하는 주택 커뮤니티라든가 주차대수 제대로 갖춰진 주택이 안 나온다 이런 반발도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커질 것도 같고 이렇게 봤을 때 97에서 냈던 전체를 공공 LH가 담당하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대한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을 늘려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시행만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시행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 인력도 필요하고. 근데 현재 LH 인력이 왕숙 신도시만 담당하는 게 아니죠. LH가 3기 신도시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LH가 담당해야 될 많은 물량이 있는데 이 3기 신도시 물량을 전부 다 공공으로 돌려서 LH가 시행한다.
개인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97 대책의 어떤 후속 대책들이 당장은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됐지만 향후에 왕숙 신도시나 뭐 교산도 그렇고 뭐 오늘은 왕숙 신도시이니까요. 왕숙 같은 경우에도 전부 공공으로 분양한다?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오늘은 A7 블록에 대한 얘기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편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줄평을 이렇습니다. 왕숙 선발대의 가성비 끝판왕이 아닌가. 뭐가? 이 A7 블록이요. 진접에. 왕숙을 써놨어요. 왕숙이나 진접투나 똑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라 보시면 돼요. 큰 차이 없는, 원래는 하나로 묶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획된 시기가 다를 뿐이지 같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선발대입니다. 얘도 그렇고 이 A7 단지도 그렇고 올해 나왔던 사전청약 있다 본청약 올해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최근 2달 사이에 다 됐습니다. 얘네들은 왕숙 전체 선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천 차이가 나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별로 같은 공공 분양인데도 한 2천 싸고 3천 싸고 5천 싸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성비는 셋 다 모든 이 초도 분양들은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1편, 2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몇천 차이 갖고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판왕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 중에서는 제일 싸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숙 A1보다도 싸게 나왔고 진접 A1보다도 더 싸게 나와서 얘가 선발대 중에선 끝판왕이지 않을까. 가성비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이 단지.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여기 많이 청약 신청하실 것 같은데 청약하신 분들 좋은 층에 꼭 좋은 놈으로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랜덤이라서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가지고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도 보면 제가 A7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A1 그대로 간 거 있잖아요. 나머지 다 바꾸고 내용도 바꿨는데 그런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좀 너그러 양해해 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분석해드린 거는 어디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현장 방문하신다라든가 이런 거 꼭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다른 데서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 97 대책 나오고 나서의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해드려야 되는데 단지 영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뤘잖아요. 지금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4편이나 이쪽에 다뤄드린다고 그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지 자체만에 대한 평가만으로 들어가시거나 이런 건 판단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 한번 찾아보시고 청약을 임하시고 다만 청약을 임하신다면 좋은 층 좋은 형으로 당첨되시길 기원드린다는 거.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깎기 분양적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거예요. 뭐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뭐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것들 질문하시면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보다도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선별단지 영상으로 벌써 3개를 올렸고 진접하고 왕숙이 들어가는 거 얘가 4개째잖아요. 그 영상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1, 2, 3편 걔네들 보시고 4편도 아마 추석 끝나자마자 조만간 올려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4편, 5편 정도로 나뉠 것 같던데 걔도 분량이 좀 많아요. 97 대책 때문에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걔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족하지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투자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